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이컵 모델링 해볼 텐데, 저도 오랫동안 모델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종이컵 한번 모델링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본 적도 있어요. 종이컵이 이 끝부분이 돌돌 말려 있잖아요. 그리고 종이 두께도 있고, 아래쪽은 조금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뚜껑도 덮여 있고, 뚜껑 뭐 심플하게 이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뚜껑 같은 경우는 종이컵에 둥글게 말려있는 부분에 거의 붙어있는 상태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고, 바깥쪽도 살짝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빠져 있다가 바깥쪽으로 뻗어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요. 디테일은 뭐 만들면 만들 수 있으니까 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형태인데, 기본 종이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만 만들면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만들까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접근하면 훨씬 빨리 만들 수 있죠. 저도 생각만 해보다가 이번에 해보는 건데, 종이컵 너무 간단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면 실제로 종이컵을 만들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라면 고민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종이컵이 있는데, 사이즈를 좀 키워서, 실제 사이즈는 아니고 사진을 참고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종이컵의 어떤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할까요? 저라면 이 둥근 부분을 먼저 만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만들면 나머지는 다 만들어질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게요. 얘는 3D Max에 비슷한 게 있죠. 기본 형태 중에 토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토로스는 분원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Alt X, 그 원이 끝나는 그 중간 부분, 그리고 둥근 원의 크기, 단면 정도의 크기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는 실제 크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사이즈를 봐서 이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고, 원형은 이 정도에 맞춰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로테이트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겠네요. 사이즈는 사진에 좀 맞출게요. 사진이 좀 왜곡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면 이 원형이 보이죠? 그래서 뚜껑이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 느낌? 탑에서 보면 끊어진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 터보 스무스를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예 처음부터 굉장히 세밀하게 분할한 다음에 만들면 더 빨리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이드는 이 사이드 단면의 개수 지금 12개로 되어 있는데 18개로 만들게요. 조금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안쪽에 들어가는 형태니까.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세그먼트는 여기 원의 해상도를 말하는데, 원의 해상도는 200개 정도 할게요.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고 둥근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기본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형태는 여기를 보고 작업은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Alt X 해놓고 보면 에디테이블 풀리로 컨버팅합니다.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엣지에서 숫자키 2번, 요 가운데, 여기가 가운데죠. 가운데 엣지 보이죠? 여기. 이걸 기준으로 이 면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다가 선을 하나 추가합니다. 선을 추가할 때는 모델링 툴에
스윕 루프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 정도? 기울어져 있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폴리곤을 클릭하고 컨트롤 더블 클릭, 옆에 거. 그럼 둘레로 루프되면서 폴리곤들이 선택돼요. 딜리트.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지고 여기 틈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놓으면 되고, 보더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틈 엣지를 선택합니다. 테두리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프론트 뷰에 보이는 이미지에 맞게 쭉 아래로 시프트 드래그 합니다. 사진이니까 이 둥근 부분 말고 여기 옆에 부분에다 맞출게요. 대략적으로 Alt X 했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스케일로 기울기를 맞춰줍니다. 대략적인 사진 왜곡이 있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컵이 다 만들어졌는데 쉘 명령으로 종이 두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쉘 명령을 주게 되면 종이 두께를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두껍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종이 두께는 0.2mm, 0.1mm 뭐 이렇게 Alt X 했을 때 이렇게 이 정도예요. 0.05mm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 크기는 아니니까 두께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얇은 두께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리드를 끄고 보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선택된 물체만 지금 쉐이딩돼서 보이는데 뷰에 보면 쉐이드 셀렉티드라는 걸 사용하시면 선택된 물체만 쉐이딩돼서 볼 수 있어요. F3번 눌렀을 때. F3번을 누르면 전체가 쉐이딩돼서 보이는데 F3번을 껐을 때 선택된 물체는 쉐이딩돼서 보이게 하는 명령입니다. 작업이 훨씬 편하겠죠. 이 안쪽 아래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종이가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가는데 나중에 종이컵 한번 보세요. 에디테이블 플리로 컨버팅 한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을 사용해서 여기에 선을 추가해 줄 거예요. 아래쪽에 접혀서 들어간 부분.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 줍니다. 아래쪽, 이건 위에서 내려온 면을 표현할 거고, 이거 아래쪽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면을 표현할 거예요. 종이 두께만큼 이 폭을 만든 거죠. 두 개를 추가해서. 하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옆에 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둘레로 루프되면서 폴리곤 선택되면 지우고, 보더를 이용해서 이 두 개가 있잖아요. 위에 거 아래 거 같이 선택한 다음에 탑에서 보면 XY축으로 스케일을 Shift 스케일, 그리고 에딧 지오메트리에 보면 컬랩스가 있습니다. 컬랩스는 선택된 걸 한 점으로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졌죠. 아래쪽도 깨끗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종이 두께가 굉장히 얇죠?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쉬프트 드래그를 했을 때 3D Max가 옆면에 이렇게 라인들이 보이는데 스무싱 그룹이 클리어 됩니다. 이렇게 꺾어진 건 스무싱 그룹이 없기 때문인데 처음 해볼 때는 스무싱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익스트루드나 쉬프트 드래그를 했을 때 스무싱 그룹이 없어지기 때문에 폴리곤에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스무싱 그룹, 여기서 오토 스무스를 해주면 깨끗하게 부드럽게 보입니다. 종이컵이 만들어졌네요. 위에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 F4번 키를 눌러서 뚜껑을 만들 그 위치, 이 정도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까지 꺾어서 내려가는 이 부분이 있죠. 딱 걸려야 되니까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를 저쪽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여기까지 더블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선택이 되는데 얘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면을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 이 하나만 선택해 주면 에딧 폴리, 에디티블 폴리에 셀렉션에 링이 있어요.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죠.
링을 선택하면 둘레로 똑같은 게 링되면서 선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폴리곤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돼요. 디태치를 해주는데 에딧 지오메트리 부분에 디태치가 있습니다. 디태치 할 때 현재 있는 면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태치 에즈 클론을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물체로 만듭니다. 이름을 주고 만들면 더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건 캡이라고 만들었고 같은 부분을 한번 클릭해보면 캡이라는 게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물체는 같은 면에 있기 때문에 색상을 바꿔서 보면 얘가 선택됐을 때랑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보이죠? 캡을 선택한 다음에 뚜껑이 살짝 얹혀져 있는 거지 겹치진 않잖아요, 원래. 푸시라는 명령을 사용할 건데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이렇게 열어놓은 다음에 P를 누르게 되면 P로 시작하는 명령으로 이동합니다. 푸시라고 치게 되면 바로 푸시로 가게 돼요. 푸시 모디파이어 이렇게 적용됩니다. 지금은 똑같은 면이지만 밀어내면 이렇게 밀린단 말이죠. 면의 방향으로. 그래서 0.1 정도 밀면 겹치지 않아요. 뭐 0.1이나 0.2 정도 밀린 다음에 나머지 모양, 이 플라스틱 모양 이걸 만들면 되겠죠. 에디테이블 플리 여기서는 보도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뭐 형태를 보면서 디테일하게 또 한번 내려서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3D 스케일 또 한번 내려서 3D 스케일로 형태를 조절해 줍니다.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테니까 그 형태를 보고 예쁘게 조절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형태도 조절해 줍니다. 보드를 이용해서 스케일을 살짝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프론트에서 봤을 때 위로 기울어져서 올라가니까 Shift 드래그 Alt X 스케일을 기울여서 이렇게 조절해 줍니다. 뭐 이 기울기 엣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건데 엣지에만 기울어지게 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울이게 할 때는 FFD라는 걸 사용할 건데 FFD 2x2를 선택하면 여기 있죠? 선택된 부분에만 FFD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 FFD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는 컨트롤 포인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 빨리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클릭하지 않고 이름만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동시켰을 때 이동이 안 된단 말이죠. 아주 조금씩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가 가끔 생기는데 엣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폴리곤을 클릭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폴리곤이 선택됩니다. 여기에 FFD를 적용하면 FFD가 아래도 있고 위도 있고 선택된 것들을 번개로 해서 컨트롤 포인트가 생기는데 FFD 2x2를 클릭하면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위에 걸 선택한 다음에 아래로 내리면 원하는 대로 조절이 빨리 됩니다. 혹시 안 된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에디테이블 플리 위에 보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죠. 얘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빨리 작업을 하려면 스케일을 조절한 다음에 컬랩스 해줍니다.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가운데 모이게 돼요. 아니면 또 안에 사진처럼 안쪽으로 원을 또 만들어야 된다. 살짝 기울어져 있죠? 원을 만들어야 된다면 이 보도를 깨끗하게 캡을 막는 거죠. 그럼 깨끗하게 막혀져 있죠? 폴리곤에서는 이 막혀져 있는 거에 인셋을 하게 되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셋이 됩니다. 그 절반 값 정도, 이 두께의 절반 정도
그러면 여기도 얇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가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셋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리고 이동할 때는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동해서는 안 되겠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다르겠죠?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동하려면 에딧 지오메트리에서 이 윗면이 있었죠. 이 윗면을 기준으로 선택된 부분이 이동할 수 있게끔 페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이 면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동이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됐죠. 여기서는 레벨 명령으로 아래로 내리고 크기도 살짝 조절해 줍니다. 지금은 똑같죠. 여기는 얇아야 되는데. 그래서 스케일로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하게 되면 여기가 평면이 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좁고 여기는 폭이 좀 크게 되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Alt X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평면을 만들어주는데 이때 이 컨스트레인트를 끄고 스케일을 조절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모양이 틀어지게 됩니다. 아까 좀 이상하게 틀어졌었잖아요. 얘를 풀어준 다음에 하면 더 빨리 되고 또 아래쪽에 에딧 지오메트리에 보면 Z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드는 XY Z축이 있는데 각축 방향으로 평면을 만드는 게 있어요. 얘를 한 번에 누르면 스케일을 조절하지 않고도 빨리 평면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더 쉽겠죠. 깨끗하게 모델링이 됩니다. 인셋 한 다음에 컬랩스 해줍니다. 면을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걸 했을 때 안 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죠. 안 했을 때는 여기를 챔퍼를 줄 때 혹시 면이 튈 수도 있으니까 인셋을 한번 해준 다음에 컬랩스를 해주면 여기 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챔퍼할 때 점이 튈 일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형태가 만들어지면 모서리가 둥글고 여기 아래도 둥글고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둥근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똑같이 챔퍼를 줘도 되는데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면 더 예쁘게 나오니까 세그먼트를 준 다음에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을 체크해 줍니다. 이 아이콘이 그런데 스무싱 그룹을 해주면 챔퍼된 부분만 스무싱 그룹이 되기 때문에 평면은 그냥 평면처럼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이걸 켜주지 않으면 지금 보이죠? 음영이 생기죠? 이렇게 스무싱 그룹이 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음영이 생기고 렌더링 했을 때도 이 음영이 렌더링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값을 조절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고 스무싱 그룹은 계속 켜져 있어요. 앞에서 사용했던 거. 이 모서리는 좀 작게 회속값을 만들 때 여기 삼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0이 됩니다. 다시 조절해서 이 부분만 해주면 되죠. 안쪽 부분도 작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챔퍼를 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처럼 너무 챔퍼가 이렇게 됐죠? 이 폭이 좁은데 제가 이쪽을 안 봐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챔퍼 하세요. 값을 줄여서 살짝만 해줍니다. 이 아래쪽에도 살짝 해줍니다. 여기도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깨끗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쉘 명령으로 아주 약한 플라스틱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0.05 아래쪽에는 스트레칭 코너를 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두께가 똑같이 균일하게 생깁니다. Alt X 탑에서 보면 이제 이런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도움받았던 플레인은 없앤 다음에
위에 음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료가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 줄게요. 렉탱글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 정도? 렉탱글에는 코너를 둥글게 해주는 옵션이 있어요. Alt A로 정렬해 줍니다. Y축 방향으로 센터를 맞춰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조절해서 여기 구멍 부분을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쉘 명령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두께는 두껍게 이렇게 해서 빼주면 여기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얇은 상태잖아요. 에디테이블 플립, 블린 명령, 블린 모디파이어가 있으니까 블린 모디파이어로 서브트랙트 지워주면 되고, 만약 블린 모디파이어가 없는 경우에 이게 없다면 크리에이티브에 컴파운드 오브젝트 프로블린으로 하시면 돼요. 거의 비슷해요. 저는 블린 모디파이어 서브트랙트 선택해주면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에디테이블 플립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져나왔죠? 이런 것만 좀 조절해주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로고를 넣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얘한테 그냥 실린더 맵을 준 다음에 이 맵을 넣는 방법이 있고, 얘한테는 기본 재질을 준 다음에 V레이면 V레이 기본 재질, 뭐 종이에 해당하는 재질을 주는 거죠. 200 정도 되는 밝은 회색을 주고, 반사도 있겠죠. 종이니까 0.5 정도 되는 글로스니스 정도는 갖고 있을 겁니다. 뭐 0.5인데 BRDF가 기본적으로 반사를 많이 하는 쉐이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 밑에 있는 포로프 값을 1로 만들어주면 더 탁하게 됩니다. 거친 재질처럼 표현돼요. 이렇게 하는 게 종이를 표현할 때, 벽지나 이런 거 표현할 때 도움이 되겠죠. 얘를 적용해주면 종이 재질이 되는데, 이 상태는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종이는 빛을 투과하기 때문에 체인지 매트리얼 맵 타입으로 V레이 투사이드 재질을 이렇게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얘가 프런트 재질로 오게 되는데 검게 표현돼요. 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는 절반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만 해주면 빛이 투과되는 종이 느낌이 표현될 겁니다. 재질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로고를 만들어야겠죠. 가장 빨리 로고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패널에 보면 V레이가 있는데 V레이 중에 디컬이 있어요. 디컬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어져요. 요쯤에 로고를 넣겠다. 이 박스 형태가 이 물체에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정도에 놓으면 돼요. 이것도 역시 Alt A로 맞출 수 있죠. X, Y축 방향을 맞추면 이렇게 맞춰지고, 얘한테다가 비트맵이 지금 크기가 안 맞잖아요. 근데 보통 비트맵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PBR 같은 경우는 정사각이기 때문에 180에 180 그러면 정사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여기서도 뎁스를 수정할 수 있어요. 더 깊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쪽으로 더 깊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얘한테다는 재질을 다른 걸 주면 되는데 V레이 가져온 다음에 로고가 있으면 로고 파일을 하나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퓨즈에 넣어주고 얘를 디컬에다가 줍니다. 재질이 보이죠?
이 상태로 딱 넣게 되면 흰색까지 다 들어가는데 로고만 넣고 싶으면 로고 부분만 흰색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만든 이 맵을 텍스처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 마스크에 넣어주면 이 흰색 부분만 디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룹을 잡으면 됩니다. 현재 상태로 렌더링을 걸어보면 HDRI가 지금 장면에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걸고 HDRI를 조절하거나 뭐 이걸 돌려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플라스틱은 좀 더 흰색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사를 많이 할 거고 글로스니스는 0.75, 0.8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더 쨍하게 보이게 하고 아래쪽에 있는 프로프는 다시 2로 만들어줍니다. 원래 기본이 2예요. 그럼 이렇게 쨍하게 만들어지니까 비스위더 2가 되게끔 트랜스루젠시 값을 흰색에 가깝게 해주면 빛이 이렇게 많이 투과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한테다가 주면 빛이 투가 되겠죠. 위쪽으로 볼까요? 로테이트해서 실시간 렌더 뭐 이런 느낌이죠. HDRI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컷 모델링 할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비트맵을 사용할 때 흰색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흰색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컬러 컬렉션을 꼭 연결한 다음에 보통 이미지가 채도가 높기 때문에 채도도 좀 빼주고 어드밴스에서 감마도 좀 낮게 해주면 좀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런 재질 표현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지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만들어집니다. 나머지 레이어에서 필요한 거 조절하시면 예쁜 컵이 만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해보시면 재밌는 표현 할 수 있겠죠? HDRI 바꾸시면 조명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더 좋은 느낌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종이컵, 테이크아웃 컵 모델링을 해봤는데 모델링 방법 많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 응용해서 비슷한 것들 여러 가지 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